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센터백 최초로 챔스 4강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출신으로는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챔스 4강에 출전하게 된 선수로 그 경기가 무려 레알 대 미넨이라는 엄청난 빅매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도가 큰 경기였는데 현재 김민재 선수가 경기 종료 후 이제 독일현지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스타테론 기본이고 한국의 맥과이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을 빗대어 표현할 정도로 그 수위가 굉장히 강한데 영국 현지 해설에선 두 번째 PK 상황을 두고 민재 그는 언제 배울 것인가 라는 코멘트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 사실 뭐 이전부터 독일 매치는 김민재에 대해서 꽤나 박한 평가를 많이 줘온 것으로 유명하죠. 분명 김민재 선수는 독일에 온 이후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선발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김민재가 미네에서 뛰기에는 부족한 거품인 걸까요?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된 실력이 검증된 수비수로 미넨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하는 710억 원에 데려온 선수입니다. 금액만 봐도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선수인 티가 나죠. 하지만 지금은 57억에 데려온 다이어에게도 밀린 신세입니다. 참고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매우 부진한 활약을 했음에도 미넨에 온 선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김민재 선수의 미스테리를 이번 경기와 엮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탈리아 리그를 씹어먹고 온 최강 수비수가 한낱 영국의 퇴물 수비수에게 밀리는가? 왜 잘나가던 김민재 선수는 갑자기 주전 자리를 못 잡는 거냐? 대체 뭐가 문제냐? 우선 다이어와 김민재의 경우 완전히 정반대의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경우 발이 느리기 때문에 나가는 수비를 하지 않고 공간을 마크합니다. 불확실한 거에 배팅하지 않는다는 마인드의 수비죠. 그래서 발이 느린데 오히려 뒷공간은 잘 안 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느낌이죠. 절대 성문을 열고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방 수비를 하는 거죠. 대신에 활동 반경이라든지 기동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성에만 처박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본인의 떨어지는 기동성을 동료 선수들로 메꾸는 타입입니다. 이는 다이어가 경기 중 시도 때도 없이 동료들에게 손짓 및 지시하는 장면에서 나타나죠. 김민재 선수의 경우 발이 빠르기 때문에 나가는 수비를 매우 즐겨합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적을 쫓아내는 유형이죠. 본인의 빠른 발을 적극 활용해서 오버래핑이라든지 침투 패스를 넣는 등 공격 전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수비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성문을 비우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걸 스피드로 커버합니다. 즉 성문을 열고 적을 기습을 한 뒤에 적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확 닫아버리는 이런 수비라는 것이죠. 또한 수비 스타일도 매우 저돌적이죠. 빠르게 달려들어서 미리 패스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수비수 최초 발롱드로 수상자인 칸나바로도 이런 수비를 좋아했었죠. 이는 매우 쉽지 않은 수비인데 이걸로 세리에를 평정하고 미네온 겁니다. 문제는 상대가 세리에 A팀이 아닌 챔스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였다는 것이죠. 레알은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팀으로 한두 명의 선수만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입니다. 김민재의 수비 성향을 파악한 토니 크로스가 김민재가 딱 나온 그 틈을 타서 절묘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김민재가 이를 뒤늦게 따라가 보지만 스피드 드리블러의 대명사인 비니시우스를 잡기엔 역부족이죠. 상대가 성문을 비우고 나온다? 그냥 병사가 아니라 특수부대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만약 다이어였다면 적어도 1대1은 안 줬겠죠. 성문을 애초에 열질 않으니까. 자, 두 번째 골은 5명의 미넨 수비수를 단 2명의 레알 격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뚫어내게 됩니다. 이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에게 준 이 반박자 빠른 패스를 김민재가 뒤늦게 반응을 하지만 이미 호드리구가 앞서 있는 상황이죠. 결국 김민재에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태클하거나 동료의 커버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태클의 경우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인 도박 수비로 김민재는 여기에 배팅을 했고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동료의 커버를 기다리는 경우 김민재가 공간만 막으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호드리구가 이걸 기다려줄 가능성은 낮죠. 즉 김민재의 수비 특성상 여기서는 태클이 들어가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이미 행동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 두 번째 골은 레알 선수들의 기량 70%, 김민재 선수의 태클 도박 실패 30%가 만들어낸 골이 아니었나. 물론 이러한 실책들을 제외하면 김민재 선수는 깔끔한 수비를 했습니다. 김민재 특유의 수비인 빠르게 끊어먹기 덕분에 아주 위협적인 상황까지 만들었었던 미넨의 찬스가 전반 6분쯤에 있었죠. 문제는 수비수 특성상 열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 공격에도 도움을 주는 김민재라는 카드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이렇게 성문을 열 때 안 열 때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게 되면 수비가 위태로워지면 경기에서 지게 되니까 단조롭지만 성문을 절대로 열지 않는, 도박을 하지 않는 파수꾼 유형의 수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이에른 미네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는 꽤나 억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분명 경기력은 앞섰으나 홈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원정을 떠나는 2차전이 매우 부담스럽게 되어버렸고 이에 투엘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김민재에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말은 없는 것이죠. 즉 골장면만 놓고 보면 김민재 선수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타일은 다른 수비수가 하기 힘든 유형으로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찌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현대식 수비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 안 나올 때를 조금만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수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축구에서 수비수를 와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경험이 노하우가 되어서 더 노련하고 영리한 수비를 하게 만들어주죠.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수비 방식과 더 많은 경험치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더 높은 차원의 수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